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1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법 실무 역량 검정에 대한 캠페인 방송을 하느라 노동법 브리핑을 쉬었는데요.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보도된 노동 판례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도 아기자기한 이 노동 판례들이 좀 나왔는데, 우선 살펴볼 만한 내용은 우리 경영자들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된 그런 판결에 대한 보도입니다. 하나는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직원들에게 일을 좀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을 하고 또 식사하는 직원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 기소를 했지만 이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그래서 1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똑같이 300만 원 벌금이 선고되었고, 이제 대법원에서 그 300만 원 벌금 선고를 확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 대법원에서 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 중에 보면 너무나 그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화해도 되지 않고 직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래서 이런 경영진의 행태가 아주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서 이러한 300만 원의 벌금을 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춘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지난 9일 날 법조계에서 보도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여직원, 19살 난 여직원, 사장님은 50살이랍니다. 그런 사장님이 19살 난 여직원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손을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추행을 했는데 5개월간 걸쳐서 무려 9차례나 그렇게 꾸준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5개월씩이나 걸쳐서 9차례 이렇게 아주 어린 그 여직원을 추행을 하니까 결국 이 여직원은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주 죄질이 불량하고, 또 이 사장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운이 없어서 걸렸다.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진들이 자기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욕설을 하거나 이 성추행을 하는 것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이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회사를 어렵게 자기 손으로 일궜다고 해서 회사는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영진이라 할지라도 직원은 자기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존중을 해야 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지, 회사가 자기 거라고 해서 직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된 생각이죠. 하루빨리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이 정말 인간 존중을 하는 건전한 그러한 직장 문화로 바뀌게 되고 직원들이 정말 다닐 만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영진들이 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랜만에 임금과 관련된 판결이 나왔네요. 우선 그 31일 날 취재한 매일노동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전주지법에서 판결이 나온 것인데, 현대차 전주 공장에 식당을 외주받은 현대그린푸드의 사건입니다. 이 현대그린푸드에서 2014년 11월 급여 규정을 개정을 하는데, 여기 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지급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전액 지급한다 하는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급 조건이 정해진 상여금이니까 이것은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는 바로 이 정기상여금을 이렇게 규정을 고치면서 이렇게 지급을 기준 1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걸어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때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근로자들이 이 점을 깨닫고 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근 수당에 대해서 만근을 하는 경우에만 정기상여금을 주도록 하는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친 것이니까 이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서 새롭게 수당을 계산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만약에 이렇게 지급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2014년에 이 규정을 개정할 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가 갑자기 월 15일 이상 출근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그런 규정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지역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회사가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 당시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 변경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될지 몰라도 그 당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지법의 판단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거하고 뭐 동일한 그런 판결로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급 조건, 출근 일수에 대한 지급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그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요건도 최근에 명백하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립한 그런 견해니까 뭐 이러한 그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그대로 따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임금과 관련된, 또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역시 그 현대 트랜시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도 역시 31일 매일노동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된 것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 사건은 무려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확정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현대 트랜시스는 이미 상여금 지급을 짝수월마다 100%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짝수달에 준 상여금이라는 건 두 달에 한 번 주는 건데, 상여금은 두 달에 한 번 주더라도 정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하는데 회사는 이것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그것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서 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고, 그 수당을 기초로 하는 평균임금을 통해서 퇴직금을 다시 재산정해 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근로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당연히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2심으로 항소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 상여금은 결근이나 지각한 경우에는 10%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정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결근이나 지각에 대한 감액 지급, 이거는 그 근로자의 개인적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고정성이 결여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인정해서 그런 감액 규정이 있어도 이것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측에서는 오전 오후에 각 10분간 휴게 시간을 주는 것, 이거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근로시간 산정을 다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0분가량의 짧은 시간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10분간 휴식, 10분간 휴게, 이것은 대기 시간에 지나지 않고 역시 그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사측의 주장을 기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여금도 인정되고 또 이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주장이 다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31일 날 매일노동뉴스 취재에서는 대법원에서 바로 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시킨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사측이 아직까지도 그 고정성이 없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적용하려는 이런 시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을 좀 알 수가 있겠고, 특히 근로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짧은 휴게시간, 이거는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점,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고와 관련돼서 또 두 가지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선 광주고법에서 나온 판결로 지난 5일 날 이 판결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사회복지회가 그 자기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분이 허락을 받지 않고 대학에 강의를 나갔다라는 이유로 이제 징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경위서를 내라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경위서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연가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처리를 사직으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사회복지회에서는 이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출석 통지를 보냈는데 이거를 이메일로 보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연가를 지금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확인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 통지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제 당연히 그 징계위원회 근로자가 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해고를 이제 결정하고 해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좀 의문이 된 게 이제 사직서 냈는데 왜 사직서로 처리 안 했는지 좀 의문이 한데 어쨌든 이제 해고를 했는데 해고를 막상 당하고 나니까 이 사직서를 냈던 이 근로자가 이 해고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역시 소송에서는 바로 이 해고 절차, 징계 절차가 잘못이었었다.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사위원회 출석하라는 통지, 이거를 보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 해고 절차 자체가 아주 중대한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도 중대한 어떤 징계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이것은 사유와 상관없이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다라고 판결하니까 이번 광주고법 판결도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는 사직서 낸 게 남아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는지 앞으로 두고 볼 문제이지만 해고로서는 회사가 쓸데없이 해고 처분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무효가 되는 아주 복잡한 경로로 이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가 뭔가 잘못했을 때 회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거기에 알맞게 처리하면 뒤끝이 없는 그런 근로관계 종료 또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회사가 뭔가 함부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오고 법적으로 좀 곤란해진다는 이런 점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점에 좀 유의해서 이런 절차들을 잘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정리해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전지법에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경영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걸 휴업을 갖고 가다가 계속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 20명을 정리해고 해버렸습니다. 근데 정리해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24조에서 명백하게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가 이 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20명을 뽑아서 정리해고를 이제 해버렸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노동위원회에서도 다 잘못됐다고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사측에서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갔지만 결국 그 법원에서도 그 정리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재판부의 판시는 그 정리해고 요건 4가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또 해고 회피 노력, 그리고 공정한 선발 기준, 그리고 노사 간의 성실한 협의, 이러한 4가지 정리해고의 요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것이 무효임이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회사가 여기에 따라서 빨리 복직을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직을 안 하니까 계속 이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법적으로는 이 정리해고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그걸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흥미있는 판결이 이제 불법 파견의 혐의에 대해서 기아자동차 전 사장이 형사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법 파견을 시행했던 공장장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벌금이 나왔고 기아차 법인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그 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똑같은 케이스에서 그 현대자동차 쪽에서는 전 사장에 대해서 벌금이 나왔던 거 이게 얼마 전 보도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기아차 사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무죄로 나왔다는 게 특이합니다. 수원지법에서 지난 8일 날 판결을 했는데 그 무죄인 이유는 이 불법 파견의 모든 상황은 근로자를 뽑거나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은 그 공장장 A씨가 다 한 거기 때문에
사장한테 보고는 했지만 이걸 사장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사장은 무죄다라고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판결이긴 합니다만, 이 불법 파견을 근절하고 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서는 사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미 벌금형을 물린 적도 있었는데, 이번 기아차 쪽에서는 이제 물리지 않았다는 거, 물론 판사가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고 판단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런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정말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정도니까 이번 판결도 참고할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의 기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판례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요모조모 재미있는 이런 판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경영인들이 우리 근로자들을 인간 존중해야 된다는 거, 모욕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임금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요건들, 이제는 대법원 판례가 거의 자리 잡아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단해야 되겠다는 점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고도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정리해고 이것은 근로기준법 24조가 명백하게 법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자, 불법 파견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기에 공모에 가담했다는 그러한 혐의가 분명히 입증돼야 한다는 점, 이런 점을 들어서 기아자동차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런 판결들도 참고할 만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법적인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 노동법적인 좀 지식을 좀 늘리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런 노동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노사가 서로가 잘 알 때 우리 노사관계가 훨씬 더 합리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 노동법 실무 역량 검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노사 모두가 이 노동법에 대한 실력을 좀 판단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좀 계속 보충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